이번에는 우리가 모델링한 이 파일은 반드시 저장을 해주고요. 저는 본체.ipt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양식 있죠. 이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2D 도면을 생성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도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경계는 이 테두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ISO는 요 표제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자격 시험에 여기 보시면 용지 크기가 420에 297, 즉 A3지 용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벤트의 기본은 A3지입니다. 그래서 용지 크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곽선을 만들게요. 자, 윤곽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윤곽선은 경계에서 만들어요. 근데 경계를 하기 전에 자, 밑에 보면 선의 굵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도면층을 잠깐 먼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가 관리해서 스타일 편집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석 있죠. 주석에서 도면층 편집 이렇게 들어가 줘도 돼요. 녀석에서 도면층 편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도면층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경계라는 거 있죠. 경계의 두께가 0.7. 그러면 요 윤곽선이라는 거 있죠. 윤곽선이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윤곽선 0.7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외형선. 외형선이 지금 여기에서는 0.5가 돼 있죠. 요 똑같죠. 그 다음에 수문선이 언선이에요. 언선은 0.35, 0.35 똑같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이 있죠. 여기서 가는 실선은 좁은 외형선을 해요. 이제 좁은 외형선이 0.35가 되어 있는데 0.25 적었죠. 그래서 여기를 0.25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클릭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저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가 지금 나와 있죠. 0.25. 그 다음에 여기에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선이나 중심선, 해칭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공통적인 게 치수선, 치수보조선, 해칭선, 대칭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에 해당해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가는 실선, 즉 좁은 외형선 0.25가 됐으니까 굳이 손을 우리가 안 대도 되고요. 만일에 가상선이라는 게 필요하면 여기서 가상선을 만들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꾼 거는 가는 실선 있죠. 요 지금 좁은 외형선 요것만 바꿨는데요. 좁은 외형선 대신에 그냥 똑같이 있죠. 이름하고 똑같이 해줘도 돼요. 시험 문제처럼 가는 실선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는 요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있죠. 경계의 확장 버튼을 눌러보면 기본 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경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새 경계 정의를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새로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까지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만 있죠. 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싹 선택해 가지고요. 다음에 주석에서 여기에 도면층입니다. 이걸 경계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경계는 아까 0.7이었으니까 선의 굵기는 0.7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치수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케치 탭에서 치수는 가급적이면요.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치수, 여기에서 치수 이렇게 넣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 점과 요쪽 선을 지정해서 치수는 10mm, 요 선과 요 점을 찍어서 치수는 10m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점을 찍어서 10mm, 여기에서 요 점을 찍어서 치수는 10mm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중심 마크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 마크 선을 다시 반드시 정중앙 초록색 나왔을 때요. 방향 잡아놨고 10mm 치수 반드시 주셔야 돼요. 요 점에서 아래쪽으로 또 10mm, 5mm죠. 5mm. 그 다음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바깥쪽으로 10mm, 요 점에서 안쪽으로 5mm 이렇게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려도 되지만 이번에는 대칭이라는 걸 해볼게요. 패턴에서. 자, 그러면 먼저 요 직선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미러 기준선은 요 선을 잡습니다. 요 선이나 짧은 선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클릭하고 적용. 그러면 밑에 나왔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싹 지정하고요. 미러선은 또 요 세로선 해서 적용해주면 자, 그러면 양쪽의 모양이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윤곽선 작성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중심 마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심 마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는 실선 그대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명칭은 윤곽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 내역을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는 거는 부품을 한 개밖에 안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1번 부품 있죠. 여기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 높이는 지금 7을 주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전부 다 3.5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제란은요, 제목 블럭이 돼요. 그래서 제목 블럭도 확장시켜 보니까 기존에 ISO가 있죠. 자, 새로 만들 거니까요, 제목 블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제목 블럭 정의를 해요. 요거는 어느 위치에 그리든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이미 점을 찍고요. 가로 방향 130, 그 다음에 우리가 1번까지 만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까지 하게 되면 16mm, 8mm, 8mm에서 32mm, 요 칸이 8이거든요. 그래서 총 40이 되겠죠. 그래서 130 탭, 높이 40. 네모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차피 여기는 정중앙이 되니까 그러면 초록색 점에서 그어주면 치수깁을 하나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 넣고요. 자, 그 다음 요 위쪽에는 그렇죠. 제목이 있고 품번이 있고 1번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16자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자리를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또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먼저 제목하고 품번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목하고 품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올렸고요. 올릴 때 주의할 거 정중앙 초록색 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재질 있죠? 그럼 재질은 여기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재질 올라갈 거 하나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죠? 실선이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죠? 수량이 들어갈 자리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스케이프 눌렀습니다. 자, 치수를 줄게요. 자, 치수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5가 되고요.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40, 다음은 20, 다음은 15, 나머지 요 40은 줄 필요가 없겠죠. 치수 고정되었으니까. 다음에 요 높이가 8이 되겠죠. 그쵸? 8mm.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치수도 8이 되겠죠. 칸이 하나 모자라나요?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데 하나 모자랐네요. 그렇죠? 그럼 선을 하나를 더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치수가 선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그리고 치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8mm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이 되죠. 이거 치수 제가 잘못 줬네요. 여기가 8mm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치수가 또 8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8이 안 들어가네요. 제가 치수를 어딘가 선을 잘못 그렸나 보네요. 자, 여기가 아까 정중앙이었죠. 그렇죠? 그럼 요 선이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일단 치수를 한번 나머지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치수도 마찬가지로 8mm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8mm 됐네. 그렇죠? 주실 필요 없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자르기 해서 이거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치수 문자를 넣어볼게요. 자, 먼저 텍스트. 지금, 텍스트 하기 전에 여기가 선이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을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리고 주석에 가서 선은 외형선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경계를 합니다. 경계. 경계를 한 이유가요. 경계해 보니까 윤곽선, 그 다음에 표제라는 윤곽선, 여기가 되겠죠. 요거는 0.7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문자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먼저 대각선이 있죠. 요 모서리 쫙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서 중심, 중간, 그리고 한국 ATC 센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쭉. 자, 서체를 모두 지정하고요. 글자를 여기에서는 우리가 굴림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를 미리 변경했으면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굴림체. 그리고 글자 높이는 7이에요. 7.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ATC 센터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 있죠. 여기도 대각선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중심 중간해서 척도, 그리고 블록 지정해서 타우마 대신에 또 굴림체, 글자 높이는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글자를 적을 때마다 서체를 변경해 줘야 되니까 불편스럽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관리로 갑니다. 그리고 스타일 편집기. 자,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라는 거 있죠. 텍스트에 주 텍스트. 자, 주 텍스트에 보면 서체가 타우마가 되어 있죠. 자, 여기를 우리가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추기 돼 있죠. 자리 맞추기도 여기에 중심, 중간을 미리 설정해 놔면 다 중심, 중간이 돼요. 근데 다른 치수기 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 두 개를 한번 바꿔 볼게요. 중심, 중간을 미리 설정한 거예요. 자, 저장. 그리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이제 다시 적어 볼게요. 자, 스케치에서 텍스트.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각법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체가 굴림체로 됐고 중심, 중간 다 박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각법. 하긴 다른 거 손 안 대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쭉 했어요. 척도는 1대1입니다. 그러면 1, 콜론 1. 사이뛰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법 확인. 자, 그 다음 위쪽이죠. 자, 여기에는 제목. 그리고 제목 벨트 전동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에서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벨트 전동 장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험번호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수험번호.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수험번호 있죠. 여기다가 수험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품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품번, 다음에는 품명.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려면 복사를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요 폭이 15, 15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해도 되지만 그냥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 수량. 자, 비고란에는요. 비고란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품의 중량을 작성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래서 품번호가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품번호 1번 하기.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여기에 명칭이 본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자, 이 부분 지정하고요. 명칭은 본체. 그 다음에 재질은 회주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그래서 회주철은 GC200 또는 GC250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1개죠. 그래서 수량은 1개를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를 보면 3D에는 이렇게 중량이 들어가고요. 2D에는 중량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재질은 GC200이 되어 있고요. 또는 GC250. 요거는 시험에서 주어지는 재질을 우리가 따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GC200으로 250을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양식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처럼 3D에 들어가는 것, 2D에 들어가는 것 2개가 되기 때문에요. 얘를 복사를 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우리가 2D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자, 표제란 언더바 2D 이렇게 적어줄게요. 명칭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표제란 2D라고 생겼죠? 자,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제목 블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명칭 있죠? 요 명칭은 표제란 3D다. 이렇게 할게요. 3D. 자, 그러면 요 3D는 잠시 후에 쓸 거고요. 그래서 요 도면에 먼저 윤곽선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하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2D형 있죠? 2D 여기를 또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3D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 3D를 우리가 만들 것 같으면 자, 뷰 배치에서 새 시트를 해요. 근데 새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 시트에서는 이걸 따라갑니다. 처음에 거를.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3D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3D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중량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본체 있죠? 본체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중량은요. 중량은 현재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고요. 문제에 보면 재질과는 상관없이 비중을 7.85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수점 첫 번째에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중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단위를 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도구, 문서 설정, 단위를 여기 보면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그램으로 바꿔요. 여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자릿수는. 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 제일 위에 본체라고 하는 파일명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iProperties로 가요. 그리고 물리적 여기 재질 있죠. 쭉 올라가면 강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강철. 강철의 비중이 7.8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량이 3004.67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3005가 되겠죠. 물론 정확도는요. 매우 높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했을 때 저 질량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 그렇죠? 강철이 돼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생겼네. 그렇죠? 자, 그러면 3004 반올림에서 3005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여기에서 3D 부분이 있죠. 제목 블럭에 3D. 자, 여기서 편집.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중량을 넣어주는 거죠. 텍스트. 금방 중량이 3005g이었죠. 그래서 3005g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자, 이해해주면 이렇게 3D 도면에는 그램에 해당하는 중량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중량이 현재 안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도면 배치하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할 건데요. 일단 여기에 필요로 하는 색상은 우리가 얼마를 주라는 게 없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그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색상은요. 명록색, 명청색, 명회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우리가 봤을 때는 녹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죠. 자, 올리브 녹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가공이 끝난 부분의 재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면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도 가공을 한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되겠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모서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인식을 안 합니다. 그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멍 뚫린 데 있죠. 그러면 여기 확대를 하면서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여기 최종적으로 바닥도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닥까지.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특성이 나오죠. 만일에 면이 아니고 모서리가 지정된 게 있으면 특성이 비활성화됩니다.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지요. 자, 재질은
크롬으로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크롬이 연말하고 있죠. 자, 확인을 해요. 그러면 자, 크롬이 연마된 색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광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2D 배치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3D를 가요. 그렇죠? 3D 여기에서 자, 기준 물체가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도 됩니다. 요거는 배치를 지금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배치하는 겁니다. 직접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의 위에서 본 모양, 아래에서 본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상태에서요. 자, 구멍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는데 너무 크다 싶으면요. 축척을 줄여도 돼요. 줄여도 되는 거는 자, 여기 보면 3D 배치죠. 2D 부품 3D 부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A3 종류가 나오고 NS 즉 난스케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크기가 큰 것 같아서 크기를 한 1대 1.7 정도 줄여볼까요? 그러면 조금 크기가 좀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숨은선 제거, 음영 들어가야 되고요. 화면 표시에서 접하는 목소리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한 1대 1.8 정도요. 자,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인. 자,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딜리트. 확인. 제가 투성법을 지금 안 바꾼 것 같네요. 그렇죠?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를 한번 볼게요. 뷰 설정에 그쵸 이게 안 바꿨죠? 자, 삼각법에서 저장 및 닫기 해주고요. 자, 어차피 요거는 일각법으로 배치를 하나 삼각법으로 배치하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고요. 조금 작다 그쵸?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그냥 1대1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요것도 1대1로요. 조금 크네 그쵸? 그럼 1대 1.9 정도로 할까요? 1대 1.9 하면 아니죠. 제가 잘못했죠? 1대 1.3?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대 1.2 정도. 그러면 요 뷰도 더블 클릭해서요. 1대 1.2 정도. 이렇게 임의 크기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D를 배치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품번. 자, 품번은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뷰 배치에서 스케치 시작. 임의의 공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볼륨의 크기는 지름은 12라고 그랬죠. 12.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 정중앙입니다. 유관상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번호는 1번 적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블록 지정하고 글자 높이는 5mm예요. 높이 5mm입니다. 확인. 그리고 요거는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석에서 외형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가운데 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3D 배치가 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D 배치까지 했고요. 프리도면은 좀 시간이 제가 좀 많이 늦은 관계로요. 내일 학교 수업 마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